계식을 세워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또 남아있는 직선의 유형들 마무리 짓고요. 원은 살짝 발만 걸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재 펴보세요. 우리가 했던 저번 시간에 우리가 직선의 위치관계를 보니까 다 잘 풀은 것 같고 태연이도 잘 풀었어. 여기 잘 푼 것 같고 범준이 잘 풀어갖고 그 18페이지에 있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배웠죠. 그죠? 우리 그 유치하는 문제에서 한번 써보겠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괜찮아? 네. 잘 봐라. 어떤 한 점이 있어. 이런 상황이 되죠? 어떤 직선이 있어. 직선을 이렇게 써야 돼. 이걸 표준형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아니에요. 직선은 1차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까? 네. 그때 점과 직선까지의 수직거리를 구하는 요 길이 구하는 공식이 있다를 배운 거예요. 그 공식이 뭐냐면 루트 요 개수를 가지고 제곱 더하기 제곱을 쓰고요. 절대값 얘를 대입하면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됩니다. 공식이야 그냥. 선생님은 증명 따라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직선까지 수직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다는 거. 유차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때 오늘 아마 선생님이 얘들 풀어주는 문제 아까 한번 보면 되겠다. 가보시죠 그러면. 자 질문. 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문제에서 질문이 몇 번입니까? 129번부터 보시죠. 129번입니다. 같이 봐봐요. 유치원이는 어떻게 써보는지 잘 봐봐요. 네. 자, 129번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평행한 두 직선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평행한 두 직선. 잠깐만요. 평행한 두 직선 a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이랑 3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y 마이너스 1은 0. 얘 둘이가 평행한 두 직선이 돼. 범준아, 일단 평행하단 말이 힌트야. 풀어야죠. 뭘 풀어야 될까, 범준아? 얘가 평행하대. 어떻게 해야 돼? 평행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두 직선이 평행하다 무슨 말이야? 기울기가 같다. 그쵸? 기울기가 같다. 그거를 비율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기울기가 같다 적이니까 3분의 a가 뭐랑 같아야 돼? a-1은 이랑 같다. 이를 주는 거야, 힌트를. 됐습니까? 풀어보면 띡띡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a는 6이다라는 거고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0이다라는 얘기고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3과 a 플러스 2가 돼서 a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3이 되면 기울기가 같은 겁니다. 알겠죠? 범준아, 얘가 되면 평행한 거야, 기울기가 같은 거야? 그럼 확인해 봐야 되는 거 맞죠? 왜? 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일치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알겠죠? 확인 꼭 해야 됩니다. 첫 번째,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면 확인은 대입해서 하세요. 마이너스 2라면 위에 거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인데 밑에 거는 3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이네. 그죠? 그러면 기울기는 같은데 지난 점은 다르네요. 알겠습니까? 얘는 그러면 평행이 맞다. 우리가 구하는 건 이게 다르겠죠. 알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A가 3이라면 집어보면 위에 거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요. 밑에 거도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같은 직선이죠. 얘는 일치니까 평행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결국 나한테 구하라는 건 요 두 직선. 그죠?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이 말인 거죠. 알겠습니까? 자,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죠? 평행한 두 직선은요, 거리 구하는 공식이 없습니다. 하나의 직선 위에 점을 하나 잡아서 얘가 몇 콤마 몇이다 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죠. 알겠죠? 점은 여기서 잡았습니다. 범준아, 점 어떻게 잡을까? 몇 콤마 몇 쓸까요? 0 콤마로 출발했으면 여기 0을 넣어버리면 2y 마이너스 1이 0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면 되겠죠. 분수라도 이렇게 쓰는 게 낫습니다. 알겠죠? 진행하시죠. 0,2분의 1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곧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은 거지. 알겠죠?
그럼 봐. 공식 루트 유찬아 요 숫자를 딱 잡아서 하겠어? 제곱 더하기 제곱 9 더하기 9 18분의 1 절대값 0,2분의 1을 집어넣으세요. 0 넣고 2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됩니다. 산수하면 2분의 1이 아니라 2구나. 루트 18이 3루트인가? 3루트 2분의 이 얼마야? 2분의 5 아닙니까? 2분의 5 이런 건 분모를 대한 2로 곱하세요.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6루트 2분의 5 유리화하면 12분의 5루트 2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평행하다는 말 자체가 힌트가 되는 거다. 알겠죠? 넘어오겠습니다. 유찬이는 점과 직선의 거리 어떻게 쓰는지 알겠죠? 이렇게 요 공식대로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요. 또 질문. 잘했어. 134 하나 볼게요. 134 딱 그 두 유형이네. 쌤이 왜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배우면 바로 나오는 이제 실전의 문제가 방금 푼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 구하는 거. 한 점 잡아서 거리 구하기. 두 번째,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알겠죠? 여러분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알고 있으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셋 중에 네가 하고 싶은 데를 밑변 잡고 길이 구해. 좌표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점과 직선 사이의 수직거리를 구한 후 높이로 쓰는 거죠. 소리 됩니까? 넓이 보면 되겠죠. 알겠죠? 그걸 아마 요구한 문제가 되겠죠. 보겠습니다. 자, 세 점 아무 데나 그려. 세 점 A, B, C가 있습니다. 아무 데나 그리시고요. 편하게 1,1 3,2 2,K 넓이가 2분의 5가 되기 위한 K 값을 구해라 이런 거죠. 오케이? 그러면 삼각의 넓이 구하는 문제네. 범준아 밑변을 뭘로 잡을 거예요? A로 잡아요. 왜냐면 좌표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요 길이부터 구할게요. 길이가 얼마인데? 루트 X 좌표 차의 제곱 4 Y 좌표 차의 제곱 1 루트 5입니다. 이해되었어? 그죠? 그러면 결국 요 점에서 이 수직거리 높이라는 것이 H 할게요. 얼마나 얘기야? 2분의 1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H 다 2분의 5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은 2분의 1 날리고요. 루트 5 나눠버리고 유리화하면 H가 루트 5라는 얘기네. 얘가 지금 루트 5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K를 구해라 이러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첫 번째 할 일이 직선 AB를 구해야죠. 유찬이가 실력 발휘해야 되는. 자, 직선 AB 구합니다. 첫 번째, 유찬아 뭐 필요해? 직선 세우려면 점 요거 쓸게. 1,1 지나 또 그리고 긴장하지 마 빨리 얘기해. 아까 기울기 얼마야? 구해봐. 5분의 뭐야? 기울기. 직선 AB의 기울기 얼마야? 3 기울기 구하는 공식 뭐야? Y X 좌표 차분의 Y 좌표 차로 구합니다. 얼마야? 3 저기 3이 나와. X 차가 얼마야? 여기서 빼 얼마야? 2분의 Y 좌표 차 얼마야? 1 그죠? 직선 AB는 Y는 2분의 1에 1,1을 지나죠. 이렇게 됐습니까? 정리하면 Y는 2분의 X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상수한 거야. 우리는 점과 직선의 거리 구해야 되니까 이런 모양 별로 안 좋습니다. 표준형으로 양면 2 곱하세요. 2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넘기세요. X 마이너스 2Y 더하기 0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되겠죠? 요 놈이랑 시작표가 2,K 얘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루트 5다 라는 걸 갖고 풀어야죠. 이해됐습니까? 자, 풀었습니다. 자, 얘 둘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다를 가지고 문제 풀어보면 보죠. 루트, 자, 거리 구할게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5분의 절대값 2,K 집어넣어버리면 2 마이너스 2K 더하기 1 됩니다.
루트 5분의 이쁘게 쓰면요. 요거 마이너스 2k 더하기 3인데요. 알겠죠? 그 절대값이나 제곱 안에는 마이너스 곱해 됩니다. 쌤이 이거 제곱 그 문자 앞에 음수 있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알겠죠? 그냥 2k 마이너스 3에다 씁시다. 상관없는 거지 되시죠? 그러니까 항상 한쪽 방향의 규칙을 잡아서 푸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합니다. 알겠죠? 같은 방식으로 푸니까. 알겠죠? 어쨌든 얘가 루트가 돼야 돼. 그 말은 절대값 2k 마이너스 3이 5가 되는데 라는 거죠. 그죠? 뭐 이 정도 절대값은 그냥 풀면 되죠. 2k 마이너스 3이 5가 되거나 마이너스 5가 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나누기하면 k가 되겠죠. 답은 두 개일 거예요. 두 개가 답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였죠. 자 그리고 20페이지에 아까 본질로 137번 얘기 하나 해볼게요. 137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 공통점 통해서 이 도형의 방정식을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나 그 친구들의 공통점이 아마 평상시에 수학을 좀 어려워했을 건데 더 내려가면 도형만 나오면 약간 긴장하는 친구들이 여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극복을 해야 할 게 뭐냐면 이 정답 좌표는 아무래도 그 도형만 다루는 문제보다 쉬워요. 왜냐면 도형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좌표 올려가지고 뭔가 공식도 있고 그리고 풀어낼 수 있는 식이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 둘을 같이 쓰는 건데 약간의 도형이 가미가 되는 게 실전형이기 때문에 도형에 대한 상황을 좀 잘 그려내서 거기서 힌트를 뽑아내는 연습 많이 해야 돼. 알겠죠? 여기 풀려는 137번 마찬가지인 건데 옛날에 여러분들이 풀어온 문제예요. 옛날에 우리가 그 직선의 방정식 첫 번째 유형에서 그 좌표 두 개 주고 야 AB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는 문제 풀어봤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 모양만 설명드리면 봐봐 옛날에 이런 문제 풀어봤어. A가 만약에 뭐 1,4고 B가 만약에 뭐 5,7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겠죠? 질문인 거야. 야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세워라 라는 게 질문이었어. 요건 이미 여러분들이 풀어왔단 말이야.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 여기에 수직 이등분선이면 가운데 중점이 있을 거고 여기에 있는 수직으로 하는 이 방정식 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풀었단 말이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풀었냐면 직선의 방정식 세울 때 유체가 필요한 게 뭐라고? 점과 기울기. 그렇죠. 보통 기울기를 먼저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자 기울기가 점인데 얘가 수직이니까 기울기 어떻게 구하면 돼? AB의 기울기 구할 수 있죠? 차분의 차, 그죠? 거기에 수직, 역수하고 부호받고 잡아내고, 그죠? 지난 점 어떻게 구해? 요 중점. 지나겠죠? 그런 거 풀었단 말이에요. 요런 문제는 이제 역으로 주는 거야. 좀 다르게 주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못 풀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그려내고 힌트를 뽑아내고 이런 걸 자꾸 해봐야 돼. 자, 얘는 뭐냐면 봐봐. 두 점 A, B에 대해서 B의 좌표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럼 범주나 B를 뭐라 하는 게 나을까? A, B 이렇게 이런 게 자연스러워야 돼, 알겠죠? 오케이? 나중에 안 쓰면 안 쓰면 되는 거고, 알겠죠? 자, A, B가 있는데, 자, 두 점 A, B에 대해서 A, B가 있대. 아무데나 적어놔. 2,3. B는 좌표를 모르니까 A, B가 잡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직선은 그냥 나와 있네요, 그죠? 선분 A, B를 수직 이등분한대. 그럼 직선이 얘가 준 직선이 얘를 수직 이등분이면 이렇게 지나가는데 요 직선의 방정식이 x 더하기 2y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나와요. 아까 그 문제와 정확히 똑같은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럼 나는 어쨌든 이걸 만족하는 A, B가 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힌트가 몇 개 필요하겠어? 2개 필요하겠죠? 그 두 개는 아까 풀었던 것처럼 기울기와 점으로 적어내면 됩니다. 자, 해볼게. 첫 번째, 기울기 적어볼게. 기울기. A, B의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범준아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어요. 쌤이 보통 질문할 때, 야,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 라는 건 숫자로 구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식을 써내려갈 수 있냐는 얘기예요. 뭐 A, B는 모르지만 기울기는 구하면 뭐 식이 나오겠죠. 그지 않습니까? 그럼 구한 거지. 알겠죠? 기울기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의 기울기 알아볼래? 뭐라고? 알죠? 얘 기울기만 잡아볼게. 2y 냅두고 나머지 넘겨. 그래야 기울기를 잡아낼 수 있을 거 아니야. 2 나눠. 그래야 기울기가 보이겠죠? 기울기를 잡으려면 이렇게 일반형을 쓰긴 해야 되니까.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6분의 1. 그러면 A, B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 얘랑 수직이니까. 2. 그렇죠. 힌트 하나 갖고. 됐어요? 두 번째 또 뭘 써야 되겠어? 직선 문제는 기울기가 점이야. 지나는 점. 봐봐. 직선
직선 위의 점에 딱 눈에 띄는 점 하나 보이죠? 뭡니까? 중점. 그치? 그러면 A, B의 중점 좌표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2 더하고 나누기 2, 2 더하고 나누기 2 됐습니까? 그놈이 직선 위의 점 아닙니까? 그죠? A에 관한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A, B에 관한 식이 하나, 두 개 나왔네. 연립해서 푸시면 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연립해서 풀이가 진행이 안 되는 건 여러분들 식을 갖고 질문해야죠. 알겠습니까? 풀이 방향만 잡혔을 겁니다. 알겠죠? 정리 잘해서 답까지 가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것과 그 다음에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오른쪽에는 한글식 문제니까 뭐 이런 것도 잘 풀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이어가서 21페이지로 가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자, 21페이지입니다. 요거는 쌤이 유형을 따로 분류시켜 놓긴 했지만 할 게 없는 문제긴 해요. 왜냐면 그 읽으면서 풀이가 돼버려. 뭐 산수는 좀 길어지겠지만 봐봐. 143번입니다. 보세요. 143입니다. 두 직선 얘의 교점과 스톱. 너네 교점 구할 수 있어 없어? 두 직선의 교점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연립하면 되죠. 연립방정식 풀면 x는 몇, y는 몇 나올 거란 말이야. 미나 이해했어? 그럼 걔가 준 두 직선의 방정식 연립하면 x는 몇, b는 몇 나오니까 몇 콤마 몇 나왔겠지? 그 점이랑 원점을 지나는 직선 세우래요.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죠. 두 점 나왔으니까. 그냥 되는 얘기 알겠습니까? 오케이? 한 개 넣어볼게요. 146번입니다. 이거 내가 풀어줄게. 146번이 똑같은 문제. 146번입니다. 자, 문제 읽으면서 그냥 풀어볼게요. 이거 정리할 건 없습니다. 자, 146입니다. 두 직선 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0과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0의 교점을 지나고 스톱. 교점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연립해. 둘 더하면요 2x 마이너스 4가 0이야. x는 2네요. 2. x가 2면 2 넣어버리면 1 마이너스 y는 0, y는 1이네요. 이거 잘 할 거 아니야? 그죠? 얘가 말하는 좌표가 2,1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도 이제 2,1을 지나고 5,3에서 거리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랍니다. 그죠? 자, 다시 할게요. 자,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문제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 유철아? 기울기와 점. 기울기와 지나는 점. 그렇죠? 근데 지금 기울기는 안 나와 있어. 그죠? 점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직선 세우는 문제는요. 가장 쉬운 문제는 해석을 했더니 선생님 기울기가 몇이고요. 지난 점 여기입니다. 그게 제일 쉬운 문제지. 세우면 끝. 이제 좀 어려워지면 둘 중에 한 개를 안 주는 거야. 야, 기울기가 2인 직선인데 기울기가 2인 직선인데 하고 뒤에 성질은 줘. 왜? 답은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기울기랑 점 중에 기울기가 줬어. 식을 어떻게 세워야 돼? y는 어떻게 세워야 돼? 식을 뒤진다의 기울기가 2라고 2x 플러스 k 이렇게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이게 한 단계 레벨업 문제인 거야. 그 다음 혹은 얘처럼 야 2,1을 지나고 뒤에 성질을 준 거야. 성질 줬잖아. 뭐 몇 콤마면서 거리가 얼마 줬잖아. 그쵸? 직선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직선을 세우라고 생각하는 순간 기울기랑 점이 필요한데 기울기는 없어. 점은 있네요. 거의 70-80%는 둘 중에 한 개 무조건 줍니다. 알겠습니까? 그걸로 지금 세워야지. 자, 일단 직선을 세울게요. 2,1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세우죠? y는 좋아. m 엄청 좋아. 이게 습관돼 있어요. 알겠죠? 선생님 저번 시간에 처음 시작,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정리한 그놈들 알겠죠? 익숙해져 있어야 돼. 알겠죠? 저만 하나씩 세워줬어요. 알겠죠? 그러면 얘야 정리 좀 합시다. y는 mx-2m 더하기입니다. 그죠? 얘가 지금 보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요구하는 상황이야. y로 넘겨야지. 공식 때문에 y 넘겨놓을게요. mx-y -2m 더하기는 0이다. 이게 직선이죠. 내가 원한 직선. 그죠? 그럼 m을 구해야 답을 구한 거니까 성질을 주겠죠. 뭘 줬어? 5,3에서 거리가 얼마다? 2인 직선을 찾아라 이 말인 거죠. 알겠습니까? 이거 못 쓰면 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쓰라는 얘기네요. 자, 선생 보겠습니다. 자, 거리 구하면 루트 개수 잡아. m이랑 마이너스 1이야. 제곱 더하기 제곱분이.
됐어요? 절대값 대입 5m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m 더하기 1이야. 루트 m제곱 플러스 쌤 푸는 거 잘 봐. 상수가 좀 어려울 수 있어. 3m 마이너스 2 여기까지 되지? 얘가 2여야 돼. 까지 됐죠? 오케이. 절대값 3m 마이너스 2가 2 루트 m제곱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이런 상황을 많이 만나요. 알겠죠? 자, 루트도 없애야 되고 절대값도 없애야 돼. 어떻게 하겠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제곱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케이스 분리하는 게 아니라 양변 제곱하면 절대값 날아가요. 알겠죠? 어차피 얘 제곱해야 되죠. 양변 제곱하면 3m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4의 m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빨리 산수할게요. 정리하면 9m 제곱 산수이 틀어져 이렇게 12m 더하기 4입니다. 는 4m 제곱 더하기 4입니다. 넘기면 5m 제곱 마이너스 12m은 0이다. m으로 묶으면 5m 마이너스 12가 0이다. 답이 두 개 나왔어. m이 0이거나 5분의 10이다. 답은 두 개인데 문제에서 단 직선은 2,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뭐 이딴 얘기 하고 있네요. 아, 끝까지 오늘 괴롭힙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2, 4분면을 지난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답 둘 중에 하나니까 저런 얘기를 하고 있겠지. 뭐 느낌은 5분의 20이가 아닌가 싶은데 모르는 거야. 해봐야죠. 자, 첫 번째 m이 0이라면 확인해 봐야지. m이 0이라면 직선은 요걸 쓰자. 알겠죠? m이 0이라면 y는 1이라는 직선이네. 이거 직선이야. 알겠죠? 두 번째 둘 다 적어놓고 확인할게요. m이 5분의 10이라면 5분의 10이라면 y는 5분의 12x 5분의 12 넣으면 마이너스 5분의 24에 더하기 5분의 5니까 산수 내가 할게요. 마이너스 5분의 19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 두 직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체크해볼게요. 자, 첫 번째 1번 직선은 y는 1이야. 여기다 그릴 줄 알아야지. y는 1 이렇게 됐어요.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면 보고 나를 막으세요. 알겠죠? 됐어요? 자, 얘 그려볼게요. 얘가 보자. 0, 마이너스 5분의 19를 지나게 여기서 지나겠다. 마이너스 50. y 절편. 그죠? x 절편보다 그냥 기울기로 그릴게요.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요건 이해되지? 그죠? 대충 그린 거야. 왜? 이사는 안 지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있다 보냐. 오케이? 그래서 m 값은 직선의 방식이네. 답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끝. 체크됐어요? 자, 봐봐. 자, 요 문제 통해서 우리가 뭘 이해하고 있어야 되냐면 준비라고 있어야 돼. 직선 관련 문제는요. 일단 그냥 그 기울기와 점을 바로 구하는 소스를 줬어. 그거는 개념 문제인 거지. 그죠? 자, 실전형이 되면요. 기울기나 지나는 점 중에 둘 중에 뭐밖에 안 준다? 한 개밖에 안 준 거라고. 그러면 기울기가 3의 직선이야? y는 3x 플러스 k 바로 쓰고 있어야지. 2,3을 지난 직선이야? y는 m 가로하고 x 마이너스 2 더하기 3 쓰고 있어야지. 그래서 m과 k 어떻게 구합니까? 얘가 힌트 줄 거야. 해. 나와. 알겠죠? 그리고 더 어려운 한 10% 정도에 껴있는 문제에 뭐가 있냐면 그냥 직선 L이 있다. 성질을 두 개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직선 L을 구하라는데 이거 뭐 기댈 데가 없는데요? 그래? 어쩔 수 없지. 중2 때 했던 것처럼 y는 ax 플러스 b라고 잡아있다. 알겠습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 a랑 b 두 개 구해야 될 거 아니야. 힌트를 두 개 주겠지. 시킨 대로 가. 이게 이제 거의 보기 힘든 구조의 문제긴 합니다. 근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려워요. 알겠죠? 대부분의 실전형 문제는 둘 중에 한 개를 줄 거야. 그럼 거기에 기대식을 세우고 성질이 여기서 답을 구하. 알겠습니까? 다 그런 식의 구조일 거니까. 알겠죠? 잘 찾아보시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건 뭐냐면 도형적 상황을 주는 거야. 그 속에서 성질을 네가 찾아내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점을 구할 수 있다. 아까 왜 선분의 수직이동서처럼 알겠죠? 그거는 선분의 수직이동서는 좀 워낙 유명한 유형이라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유형인데 이제 그 처음 보는 상황에 도형들 던질 거라고. 이거 어려워지는 거야. 그럼 막 던져서 뭐 그림을 그려봤더니 잠깐만 이런 상태라면 뭐야 얘는 이런 수직이네? 아 기울기 나오겠구나.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이제 실전형 어려운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가 확장이 될 거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확장을 잘 예측해서 도전을 열심히 해보세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도 풀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건 그냥 단순하게 교점 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알겠죠? 교점 구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이니까 넘기시고. 자,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에 유형식 번의 최단거리 구하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하나 별표 쳐봅시다. 요거는 사실 뭐 중요도는 높지 않은데 시험은 잘 나와요. 내신 대비 때 되게 중요하죠.
근데 내신대로 딱 지나면 볼 일이 없는 문제긴 합니다. 알겠죠? 그런 문제들인데 이게 이미 여러분들이 1학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1학기 내용 중에서 얘랑 비슷한 거 내가 몇 개 얘기해드리면요. 그 나머지 정리할 때 여러분 막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정리 구하고 막 이런 거 기억하시는 거 인수분해 안 되는 2차식 같은 거나 완전 제곱이 나누는 거야 이런 거잖아. 골치 아프단 말이야. 앞으로 볼 일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냥 그 내신 때는 워낙 내신은 시험은 좁으니까 여기서 있는 요소들을 질문을 해야지 그 20문항이나 24문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되게 디테일하게 문제를 쪼개서 내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버리면 이제 우리가 뭐 2학기 내용을 배우든 2학년 내용을 배우든 수능 대비라도 하다 보면 그 1학년 내용은 수능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요소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스토리상 되게 중요한 것들만 가져가게 되는데 그래서 쓸데없는 말이 생겨버리는 거죠. 알겠죠? 얘도 그 중에 하나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경험이 좀 필요하고 우리가 내신을 다시 치러야 되니까 그때는 외워놔야 돼. 그런 유형인데 자 얘는 이런 거예요. 자 149번 보시면 자 보세요. 직선은 좋습니다. 그죠? 근데 K가 박혀 있어서 뭔가 좀 애매함이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봐봐. 우리가 왜 139번을 보시면 여기 눈이 좋아야 돼. 139번 봐봐. 모양 잘 봐봐. 이거 풀어줘. 139번을 보면 직선의 모양에 K가 하나 박혀 있긴 해요. 그죠? 그죠? K 새로운 함수 하나 낀 거지. 그때 우리가 이 문제 풀었는데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난 점 P라자 했을 때 P 잡고 구했죠. 어떻게? K에 대한 항등식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요런 모양을 K에 대한 항등식 정리하면 이 직선이 K와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은 잡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140번도 마찬가지예요. 140번 그 밑에 있는 거. 얘도 보면은 직선에 문제 하나 박아놓은 거 같지? 그죠? 그럼 우리가 얘가 기울기나 이런 건 구하기 빡센데 얘가 꼭 지나는 한 개의 점은 쉽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왜 n에가 하나 항등식 접근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유형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는 게 다시 이제 149번 가볼게요. 149번입니다. 149번은 앞에 문제의 연계성이네. 그거 말고 150번이에요. 150번 여기서 얘기하겠다. 150번 보시면요. 자 원점과 요 직선 사이 거리를 FK라 할 때 FK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얘가 뭐 괜히 FK란 말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에 있는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값을 구해라는 질문 맞죠? 그죠? 근데 지금 원점을 알겠고 직선을 봤더니 또 K가 하나 박혀있는 직선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직선을 해석하려면 기울기나 지난점은 잡아내야 되는데 요 놈은 기울기를 못 잡아내요. 여러분 혹시 이 직선이 K 값에 관계없이 지난점 잡아낼 수 있겠어요? 직선이 이렇게 생기면 직선의 모양이 K가 하나 박혀있는데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잡아낼 수 있겠냐고. 잡아낼 수 있죠? 우리가 앞서 푼 문제 그거 아닌가? 범준해야 되겠어? 선생님 이거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요. 내가 구해볼게. 봐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직선의 모양을 보고 아 얘는 지나는 점은 내가 알 수 있어 라는 걸 알고 풀어야 돼. 알겠죠? 그러면 직선이 x 더하기 3y 마이너스 4에 플러스 k에 2x 더하기 y. 직선을 되게 이쁘게 잘 묶고 정리해놓은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직선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려면 k에 대한 항등식이 만족되면 돼. 그러려면 k에 대한 1차식이니까 여기 상수항이 0이 되고 계수도 0이 됩니다. k가 뭐든 간에 성립을 하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그걸 풀어보면 x 더하기 3y 마이너스 4가 0이고 2x 더하기 y가 0인데 3배 할게요. 3y 먼저 나가야겠죠? 3배 버리면 6x 더하기 3y가 0. 여기 되겠어요? 연립을 염두한, 그죠? 빼겠습니다. 밑에서 위에 거 뺄게요. 고래가 이거 풀 것 같아서 알겠죠? 6x에서 빼면 5x 빼면 사라지고요. 빼면 더하기 4는 0입니다. 이해됩니까? x는 뭐야? 마이너스 5. 됐어요? y는요? 여기 집어넣어버리면 2x 더하기 y가 0이니까 y는 마이너스 2x입니다. 이해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곱하면 5분의 8이네요. 됐습니까? 자 지금 뭘 구한 거야? 선생님 얘가 말하는 이 직선은요 마이너스 5분의 4, 5분의 8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얘기한 눈이 중요하다고 딱 보고 선생님 잠깐만 들어가. 아 얘가 일단은 요점을 지난 직선이네요. 기울기는 모르겠고. 알겠습니까?
근데 질문이 원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원점 이런 게 있겠지. 그림은 이해하기 편하게 그려야겠죠? 여기 마이너스 5분의 4, 5분의 8이 어딘가 있겠지. 됐어요? 기울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직선은 봐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왜 직선이 돌잖아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때 나한테 구하는 게 요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수직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생겨야 최대값이냐면 잘 봐봐. 자, 직선이 어떻게 생겨야 최대값이냐? 항상 지나는 요 점과 요 점, 주어진 점에서 그었을 때 여기서 수직으로 딱 만났을 때가 최대입니다. 직선, 요 직선이 이렇게 생길 때가 최대예요. 아직 내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어. 알겠죠? 결국 던진 거죠. 알겠죠? 이게 직선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얘랑 딱 그 점에서 수직으로 딱 만나는 게 최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봐봐. 얘가 직선이 조금 위로 올라가서 쳐보자. 그러면 요거는 2에만 선택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요 1번 직선이라는 상황으로 가정을 하면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수직거리가 이걸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내가 이미 그거는 요 길이는요, 봐봐. 요 삼각형, 직사각형 아니야? 얘가 빗변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얘보다 길겠지. 그렇습니까? 그러면 얘보다 올라가면 안 돼. 왜? 더 짧아지니까, 거리가. 이랬어요? 선생님, 그럼 얘보다 내려가면요? 내려간 게 여기 2번인데 2번 상황이 돼버리면 또 수직거리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럼 얘가 또 빗변 아니야, 이거? 이거 길겠지? 얘보다 내려가면 안 돼. 왜? 더 가까워진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즉, 요 점에서 수직으로 딱 만날 때가 최단거리가 되는 거야. 이래서요. 그러면 요때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건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야. 왜? 이게 최단거리니까.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걸 나중에 내실 때도 선생님이 좀 숙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연습시킬 건데, 그럼 이 문제가 나오면 풀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요 점 구하는데 오래 걸리지. 답은 바로 나오죠. 왜? 원점에서 이 점을 지나고 돌아가는 거죠. 이 빔이 돌아다니는 요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래. 어떻게 하면 돼?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돼. 이유는 이러니까. 알겠습니까? 따라서 정답은 루트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요. 차이의 제곱, 제곱하면 25분의 16 더하기 25분의 64 루트 25분의 80이 됐어요. 요거 아마 5분의 16 곱하기 5잖아. 4루트 5가 되겠죠. 정답이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유형이 하나 있다라는 걸 딱 기억해놔라. 알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체크하시면 되는 문제 한 개 챙겨놓으시고요. 오케이. 네, 지금 이제 그 시험에 나올 만한 유형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직선 얘기는, 개념 얘기는 다 했습니다.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을 드리죠. 이제 이 유형법 문제 두 개만 더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선생님 그러면 저기 아시죠?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 한 점과 특정 점을 지나는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의 거리를 구하는 법을 배워봤다. 알겠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된다. 알겠죠? 지금은 이건 가볍게 경험하고 넘어가세요. 어차피 시험대에서 거의 뭐 암기시켜놓을 유형이긴 합니다. 알겠죠? 나오면 맞추고 안 나오면 패스하고 뭐 이런 문제인데 보통은 이제 한 중간 번호대로 한 문제 살짝 던집니다. 알겠죠? 나오면 슉 먹어주고 넘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해를 요하는 문제는 여기 그 다음 유형업으로 나와 있는 요 문제들입니다. 자, 이것들이 중요한 얘기들인데요. 자, 진행해 볼게요. 자, 문제가 뭐냐면 152번입니다. 여기 문제 한 문제 읽어봐봐. 152번. 그 문제들만 읽어봐봐. 다 같은 것을 요구하는 문제예요. 자, 봐봐.
대충 뭔 얘기하는지 알겠습니까? 그죠? 자, 선생님 문제에 대한 해석만 한번 해볼게요. 자, 152번입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이렇게 봐야 돼. 자,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 이건 그냥 직선을 준 거죠. 그러면 정확한 직선을 그릴 수 있겠지. 그려놓고. 그 다음에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m 더하기 3은 0. 요 직선은 m이라는 상수 하나 껴있다 보니까, 그죠? 이 직선을 해석하려면 기울기나 점 중에 하나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아마도 뭘 알 수 있는 직선일까?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m 더하기 3이라는 이 직선은 기울기가 제시가 된 직선일까요? 지나는 점이 제시가 된 직선일까요? 점. 그 점이죠. 얘죠. 오케이? 네, 얘는 점을 준 겁니다. 아마 그 점을 선생님 구해보면 아마 4,3일 것 같긴 한데, 왜냐면 마이너스를 다 넘기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건 나중에 풀 때 얘기해볼게, 알겠죠? 그래서 4,3을 지나는 직선을 준 거야. 그러면 4,3의 점을 딱 찍고 직선을 찍 만들어서 돌려보겠죠. 이렇게 기울기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걸 돌려가면서 얘가 원하는 상황이 되는 m의 범위를 구해라. 이런 문제인 거죠. 툴 알겠습니까? 하나 내려가 볼까 봐봐. 풀 거 아니야. 내려가 볼까? 153번입니다. 얘는 직선을 좀 노골적으로 주긴 했네요. 자, 153번 직선 보니까 y는 m 가로 x 마이너스 1 3이네. 얘는 기울기나 점 중에 뭘 또 준 거야? 점을 준 거죠. 어떤 직선이죠?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직선이죠? y는 아니.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야. 자,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직선이야? 1,3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1,3에 점 딱 찍고 또 찍 만들어 돌려가면서 문제 풀어라 이 말이죠. 이번엔 주어진 조건이 선분 AB는 얘가 좋습니다. 좌표가 좋잖아, 그렇죠? 선분 AB를 딱딱 찍고 그은 다음에 걔네들과 만나는 범위를 잡아내라 이 말인 거죠. 같은 느낌 드는 거 이해되시죠? 154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직선을 그냥 주고 또 지나는 점이 잡히는 직선을 준 거야. 돌려가면서 이번엔 4, 4 풀면서 만나기 위한 범위를 구해라. 그 다음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kx-y 더하기 3k-1 또 점을 준 거야. 이건 알겠죠? 기울기는 구할 수 없어요. 그럼 점을 하나를 주고 그걸 돌려가면서 내가 직사각형 하나 만들어 놨거든? 얘랑 만나기 위한 이 범위를 구해라. 이런 문제들인 거야. 다 같은 문제인 거 얘기했죠? 같은 맥락인 거죠? 직선을 움직여가면서 내가 원하는 상황을 찾아내라. 이 말인 건데 하나만 풀어볼게요. 선생님은 4, 3명부터 가보겠습니다. 154번 한번 해볼게요. x-2y-1은 0이라는 직선과 mx-y 플러스 2m-1은 0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요거는 해석을 좀 합시다. 알겠죠? 해석을 하기 위해선 일반형이 좋으니까 마이너스 y만 넘길게요. 알겠죠? 그러면 y는 mx 플러스 2m-1이라는 직선이 만들어지네요. 그렇죠? 범준아, 얘는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직선이지?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직선이야? 범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저거. 이걸 m으로 묶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항상 하나 못 쓰라는 얘기는 아닌 거겠죠?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이해되었어? 지나는 직선. 되겠습니까? 그때 요 직선이, 그럼 얘는 봐봐. 저 놈은 주어진 직선이고 요 놈은 이 점을 찍고 돌리는 직선인 거죠. 그랬을 때 4, 4 분면에서 만나기 위한 m의 범위를 잡아내라 이 말인 거죠. 보여봅시다. 일단 요 직선부터 확실히 그려봅시다. 직선을 그릴 때는 절편을 이용하세요. x에 0을 넣어버리면 y는 마이너스 1, y에 0을 넣어버리면 x는 2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x축과 y축이 있는데, x축과 y축이 있는데 2,0과 0,-1을 지나는 요런 직선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오케이? 이 상태에서 나한테 원하는 게 요 직선이 4, 4 분면에서 만나야 돼. 자, 요 직선은 뭔데요? 마이너스 2, 뭐 이쯤 있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거, 요죠. 그죠? 직선이 쥐 있습니다. 그러면은 m이 기울기이기 때문에 m 값이 커지면 직선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해됩니까? m 값이 작으면 이대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지금 4, 4분에서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돌립니다. 스톱! 어디를 지날 때? 요때.
이해했어요? 즉 요점 2,0을 지날 때 m 값을 구해야죠. 알겠습니까? 왜? 요때는 4선면에서 만나는 게 아니야. 여기가 4선면인데 축 위에 점은 4선면이 아니거든. 알겠죠? 근데 요 점을 구해야 돼. 왜냐면 얘보다 더 내려가면 만나잖아. 이랬어요? 체크 포인트는 얘인 거죠. 그러면 2,0을 지날 때 m 값이 얼마일까요? 자, 2,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랬습니까? x에 y 0을 넣어버리면 2m 더하기 2m 4m 마이너스 1이 0 되는 거니까 m이 얼마가? 4분의 1인 거죠. 이랬어요? m이 4분의 1보다 작아지면 4분면에서 만나죠. 됐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만나잖아. 그렇죠? 자, 4에서 만나다가 어떻게 돼? 스톱! 언제? 요 점을 지날 때 요때 m 값을 구해야 돼. 왜? 요 점 0,-1을 지날 때를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여기 사이에 있을 때만 4에서 만나는 거니까 이런 건 따지라는 거야. 그러면 0,-를 또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0,-를 넣어버리면 0 넣어버리면 2m-1이 -1이 거니까 m이 0이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원래 그 x축과 평행한 직선의 기울기가 0인 겁니다. x의 증가량을 했을 때 y의 증가량이 없으니까 0인 거죠. 알겠죠? 어쨌든 m은 0이다. 이랬어요? 그럼 얘가 말한 답은요? 0과 4분의 1 사이일 때 4에서 만난다. 정답은 그래서 0보다 크고 m이 4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이제 이 점을 활용하는 직선의 해석인 거죠. 알겠습니까? 점 찍고 옮겨가면서 풀어내시면 됩니다. 체크되겠어요? 그 다음 넘어가서 또 유형 문제 그 다음 파트로 가볼게요. 23페이지입니다. 직선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얘는 선생님 구성을 좀 반대로 있는 13번을 먼저 풀어서 13번부터 풀겠습니다. 자취의 방정식부터 풀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정리해드리는 요거 노트 필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나와 있는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취의 방정식을 이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선생님, 자취의 방식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요. 원래 이 수학에서 얘기하는 자취라는 건 도형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들의 자취. 알겠죠? 점을 막 찍어서 만들어진 게 직선이었잖아. 그렇죠? 그게 점들의 자취라 표현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도형이에요, 도형. 그래서 자취의 방식은 그냥 도형의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그런 직선 같은 거 아직까지 직선밖에 안 배웠지만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제는 얘가 준 성질을 만족하는 도형의 방정식을 세우는 법을 좀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도형의 방정식을 직접 세운 건 아니고요. 1차 함수가 있어. xy에 대한 관계식이 있는데 요거 그리면 직선이야 라고 외운 거죠. 우리가 직선을 직접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1차가 직선이라는 걸 알게 돼서 외우고 사용하는 뿐인 건데 이제는 얘가 어떤 성질을 주면 그걸 만족하는 도형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받느냐? 쌤이 일전에 도형의 방정식을 좀 쉽게 이해하려면 x, y의 관계식이야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수학에서 배운 도형이라는 건 x, y의 관계식을 주면 그게 도형이야. 알겠죠? 그걸 만족하는 점을 다 찍잖아. 그럼 도형이 나와. 뭐 지금까지 배운 건 우리가 직선이랑 2차 함수, 포물선 두 개밖에 안 배웠지만 알겠죠? 앞으로 배운 도형들도 다 마찬가지로 x, y 관계식이 나왔어? 그걸 만족하는 점을 막 찍으면요 어떤 특정 도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알겠죠? 뭐 규칙이 있을 거니까 그런 건데 그럼 우리는 얘를 만드는 걸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얘를 어떻게 만드냐?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하고자 하는 점이 있을 거예요.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라 하자. 요게 시작입니다. 얘가 나한테 원하는 도형이 있을 거니까. 알겠죠? 내가 구할 그 도형을 일단은 x, y로 잡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얘네들이 성질을 알려줄 거야. 야,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점 P가 어떤 도형이 되는지 확인해봐, 구해봐봐. 이렇게 문제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 성질을 그대로 문제에서 주어지는 성질을 이용하여 x, y의 관계식을 잘 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올 겁니다. 무슨 도형인지. 알겠습니까? 자,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160번을 한번 160번 봐봐. 160번입니다. 먼저 볼게요. 자,
160번을 한번 가볼게요. 자, 160번입니다. 이런 얘기 합니다. A가 마이너스 1,2고요. B가 2,4입니다.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야, 점이 두 개 있어. 그냥 준 거니까. 점이 두 개 있어. 문제 뭐라 했냐면, 야, A랑 B랑 점이 있는데, PA의 길이 제곱 마이너스 PB의 길이 제곱. 뭐, P라는 점이 있나 보네요. 알겠죠? 얘가 9를 만족하는 점 P의 도형의 방정식을 세워봐봐. 라고 문제 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 무슨 말이냐면, 뭐, 도형으로 내가 이해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얘기인데, A가 있을 거 아니야. B가 있겠죠? 이해만 하면 B가 있겠죠? 그죠? 나한테 구하라는 게 뭐냐면, P라는 점이 어디 있나 봐. 알겠죠? 그때 얘가 이렇게 했어. A까지 거리 제곱에서 B까지 거리 제곱을 빼면, 그죠? 제곱 빼면 9가 나오는 어느 위치가 있나 봐. 알겠죠? 그런 점이면 한 개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게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런 점들을 다 모아서 표현되는 도형의 방정식을 세워봐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내가 그림으로 쭉 이해해봤는데 무슨 도형이 나올지는 감은 안 잡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제곱의 차가 9가 되는 게 어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그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런 도형이 뭔가 특징이 있긴 한가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냈겠죠. 알겠죠? 그 점에 식을 세워봐라 이 말인 거지. 알겠죠? 그러면 봐봐. 도형적 해석으로 잡을 수 있는 문제야? 안 잡히는 문제야? 안 잡히는 문제죠. 너 어디 있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알겠죠? 그러면 식을 풀어야지. 자, 우리가 오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식을 내가 전달했으니까 저대로 식을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가볼게요. 나는 어느 점의 도형을 구하는 거지? P, 그죠? 구하고자 하는 점을 몇 콤마 몇? X 콤마 Y라고 일단 식을 세우자. 알겠죠? 난 얘네들의 관계식이 필요한 거야. 알겠죠? 그러면 X, Y의 관계식을 세우려면 힌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성질. 여기 있네. 얘는 완전 개념 문제야. 다 줬어. 그냥. 알겠죠? 이걸 만족하는 X, Y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해보자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PA의 길이 제곱 구할 수 있죠? 그죠? PA의 길이 제곱 구하면 어떻게 돼? X 좌표 차의 제곱. 루트는 쓸 필요 없죠? 제곱했으니까. 더하기 Y 좌표 차의 제곱. 요거요. 그죠? PA의 길이 제곱. 마이너스. PB의 길이 제곱.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4의 제곱. 그죠? 얘가 9를 만족합니다. 됐습니까? 정답. 끝. 이런 거야. 왜? 우리는 관계식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죠? 뭐 식이 더러 보이지만 그닥 어렵진 않을 겁니다. 정리해볼게요. X제곱 Y제곱 선형적 성질을 잘 이용하세요. 더하기 2X 마이너스 4Y 상수함 1 더하기 4 5 빼기 가로. 됐죠?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Y 더하기 4 더하기 16 더하기 20 그다. 그죠? X제곱 Y는 날아가고요. 2x 빼기 4x 6x 마이너스 4y 빼기 마이너스 8y 플러스 2y 차근차근 해. 5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5 9 넘길게요. 마이너스 9는 0이다. 그러면 6x 플러스 2y 마이너스 24가 0이다. 2를 약분하자.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0이 0이다. 신기하네. 저런 성질을 만족하는 점피를 다 모아놓으면 저 직선 위에 점이 되나 보네요. 이해했습니까? 내가 원래 도형이 어려우니까 도형으로는 잘 안 보였는데 식으로 풀어보니까 신기하네. 저거 만족하는 게 직선의 점이네. 알겠습니까? 특정 직선의 모든 점은 제곱의 차가 9가 되나 보네요. 알겠습니까? 식으로 알게 되는 거죠. 정답은 얘입니다. 오케이? 우리 XY 갖고 가는 거 아니야. 도형의 방정식 세우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자체의 방정식 세우는 거야. 어떤 툴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요거는 이제 개념적 그냥 식을 다 던져준 걸로 푼 것 뿐인 거 알겠죠? 이제 실전 문제는 조금 더 꼬아냅니다. 자, 가볼게요. 실전 문제로 161번과 160은 내가 다 풀어줄 건데 자취는 아직 초반에 할 때 좀 어렵단 말이야. 잘 봐봐. 풀어내는 방식이 다 달라요. 알겠죠? 툴은 같지만. 자, 161번입니다. 자, 161번 풀어볼게요. 자, 요거는 뭐 준대로 그냥 진행만 하면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하면 자취가 나오네. 이런 경험했죠? 자, 가보겠습니다. 161번입니다. 자, 그 시험 보시면
A가 마이너스 1,5 B가 2,3입니다.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도형의 방정식을 세우래요. 아, 이것도 뭐 하는 거 어렵지 않겠다. 어쨌든 얘한테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좌측 구하는 거 맞죠? 그쵸? 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구하고자 하는 점을 뭐라고 쳐고 x, y에 들어갑니다. 그죠?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AP의 길이가 BP의 길이가 같다 해서 되겠죠? 됐습니까? 거리를 구하면 루트가 나오니까 제곱이 같다고 씁시다.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됐어요? 그러면 아까와 거의 똑같네. 거리 제곱 풀면 이거 1차식이야. 직선 위에 점일 겁니다. 끝. 알겠습니까? 아, 이것도 간단하네. 알겠죠? 이건 내가 풀진 않을게요. 162번 갑시다. 자, 지금 쌤이 보여드린 두 문제가 자체 방정식의 레벨 1.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고. 좀 어려우시잖아? 162번 같은 거 다룰 수 있어요. 봐봐. 또 갑니다. 자, y는 3x 플러스 2 위의 점 a1. 스톱. 우리 배운 게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지 맙시다. 어떻게 할 거야? 요까지 읽었을 때 어떻게 할 거야? 얘 위에 점 A라고 나왔어. 보니까 A의 좌표를 준 게 없어요.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지. A, 3A 더하기 2라고 보십시오. 습관은 빨리 되길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뭘 풀면 아니잖아. 표현만 한 거야. 표현이 돼 있어야 그 다음 단계에 진행이 돼요. 알겠죠? 이런 습관을 가지세요. 자, 근데 B는 3,이야. 우리는 A 좌표와 B 좌표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아는 거지. 알겠죠? 문제 하시면 아는 거잖아. 알겠죠? 그랬을 때, 자, 문제 뭐냐면, A, B를, 자, 선분 A, B를 3대2 내분하는 점.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진행합시다. 알겠죠? 좌표 나와 있으니까 3대2 내분점 좀 구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둘의 합분의 5분의 지그재그 합 2a 더하기 9 2a 더하기 9 콤마 둘의 합분의 지그재그 합 6a 더하기 4에다가 6을 더해야 되니까 6a 더하기 10 됐어요? 구했어. 계속 갈게요. 그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얘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죠? 그럼 잠깐 정리 좀 합시다. 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이잖아. 그렇죠? 구하고자 하는 요점 아닙니까? 요 점을 뭐라 나와야 돼? x, y라 하고. 이해됐어요? 이제 난 뭘 세워야 돼? x, y의 관계식을 세워야 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가 x, y의 관계식만 세우면 끝나는 거 맞죠? 이제 너네 가서 뭐를 잘 써야 돼? 자, 우리가 확보된 식이 뭐가 있지? x, y 나왔고요. 얘가 x고 얘가 y라는 거 아니야? 그죠? 잠깐만. x가 5분의 2a 플러스 9라는 거고 y가 5분의 6a 플러스 10이라는 건데 난 뭐가 필요하다고? x, y의 관계식 필요하다고. 이래서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지금은 아직 x, y의 관계식을 만든 건 아니잖아. 그쵸? 어떻게 해야 되겠어? 태연아, 반인선이 보입니까? 우리가 확보한 건 이만큼이야. x, y 관계식 세울 수 있는데 어떻게 보이냐는 거야 지금. 잘 안 보여? 오케이. 잠깐만요. 비슷한 건데 쉬운 접근이 있어요. 뭐냐면 야, 여기 A와 X에 관한 식이고 A와 Y에 관한 식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A는 하고 정리할 수 있어, 없어? 그걸 여기 대입해버리면 A는 사라질 거야. 쉽게 말하면 두 식을 연립해서 A 없애버리면 되죠. 그럼 X, Y가 연결될 거 아니야. 그게 자체인 거야. 알겠습니까? 얘가 준 성질로 뽑아낸 식들 힌트들이 있다면 그 힌트를 통해서 x, y 관계식을 세우는 게 목적인 거죠. 이해했습니까? 진행해 볼게요. 자, x, y 관계식은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넘기면 5x는 2a 더하기 9입니다. 2a는 5x 마이너스 9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여기 6a가 있으니까 3배 버리죠. 6a는 뭔데? 15x 마이너스 27 되겠네. 그죠? 집어넣어버리면 결국 y는 5분의 6a가 얘니까 15x 마이너스 27 더하기 10입니다. 이쁘게 쓰면 y는 5분의 15x 마이너스 17 되겠네요. 더 이쁘게 쓰면 3x 마이너스 5분의 17 되겠습니다. 이렇게 식을 세워보시면 되죠. 됐습니까? 아마 태연이가 이 과정을 암기원에서 또 비교해서 잡으려고 한 것 같은데 맞는 얘기고 알겠죠? 풀어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게 자칫 만드는 방식이야. 알겠죠? 그래서 얘가 나한테 봐봐. 이제 우리 뭐를 하게 된 거야? 그 직선의 방정식이나 이차함수 식을 주지 않더라도요. 나한테 뭔가 상황을 준 거지. 야, 점이 여기 있는데 이런 거 만족하는 점 P가 있어. 점 P는 어떤 방정식이 나오겠니? 이런 걸 구할 수 있는 거지. 알겠죠? 그럼 구하고 한 점 P를 x, y에 잡고 얘가 얘가 성질을 잘 정리해서 푸시면 관계식이 나오겠죠. 그걸 만족하는 점일 겁니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스토리가 자치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알겠죠? 도형의 방식을 이제는 만들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저걸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어떤 유형을 내냐? 왼쪽에 나와 있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문제를 이제 탁 제시합니다. 알겠죠? 자, 요걸 풀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요 성질을 알아야 돼요. 이건 팁.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좀 체크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외심점의 성질 기억나요? 뭐였죠? 그 모서리부터의 길이가 같다. 우리 우찬이가 뭐 그죠? 명칭이 정확하지 않지만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이죠. 그러니까 원래 외심은 우리가 중2 때 배울 때 성질 많이 배웠어요. 근데 고1이니까 원래 그런 거야. 수학이 연결되는 게 맞는데 사용되는 것만 사용돼 나머지 필요가 없거든. 알겠죠? 연결성만 얘기하잖아요. 알겠죠? 중2 때 배웠던 외심 중에 고고한 게 다 필요한 거야. 외심점은 각 꼭지점까지 거리가 똑같은 점이죠. 뭐 본인이 그려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배우는 각의 이등분선 성질이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갖는 성질들이 다양하게 정리하면 있겠지만 우리는 한 개만 가져가면 돼요. 한 개가 뭐냐면 봐봐. 두 직선이 있어 이렇게. 오케이? 근데 저 직선 L과 M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저 두 직선을 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성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각을 이등분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저 이등분선 성질은 뭐냐면요. 이런 성질을 씁니다. 글로 적어드릴게요.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가 곧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 두 직선의 각을 딱 반짝여서 딱 직선 그었어. 알겠죠? 요 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떤 점을 잡았을 때 여기서 직선 M까지 거리와 직선 N까지 거리가 항상 똑같다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요. 알겠죠? 어디서 잡든 간에. 알겠습니까? 자, 왜 그런지 쌤 증명도 해드리면 봐봐. 요 직각 삼각형 두 개 있죠? 그죠? 직각이고요. 빗변이 공통이죠? 빗변은 같은 빗변이야, 그죠? 각이 똑같죠? RHA 합동. 오랜만에 듣지, 그지? 저번에 한번 들어봤는데, 그죠? 합동입니다. 알겠습니까? RHA가 뭔지 몰라? 제껴버리면. 합동이야. 그래서 얘도 길이 같겠죠. 알겠습니까? 어디에서 수직을 긋든 거리는 같다는 거. 알겠죠? 우리 고1 입장에서는 이 각의 이등분선 성질은요, 요거 하나면 됩니다. 그 모든 점들에서 양쪽 직선까지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거구나. 알겠습니까? 자, 그걸로 이제 문제가 필요한 거예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56번입니다. 156번 보세요. 자, 이거 치우겠습니다. 자, 직선의 마지막 문제. 156번입니다. 볼게요. 문제를 보시죠. 보기에서 두 직선 얘와 얘는 0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라고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두 직선의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찾아라 이 말이잖아. 보통 각의 이등분선은요 항상 답이 두 개예요. 왜냐면 생각해. 직선이 이렇게 있어.
각을 이등분한다는 건요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겠죠. 알겠습니까? 얘들은 수직일 수밖에 없고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알겠죠? 오케이, 왜냐면 각이 이게 여기 얘랑 똑같으니까 얘랑 같을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 180도인데 동그라미 두 개에서 두 개이기 때문에 동그라미에서 한 개씩은 90도가 되겠죠. 뭐 이건 뭐 질문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들어만 보면 되고 뭐 어쨌든 항상 두 개 나옵니다. 답은 알겠죠?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두 개가 나오지만 구하는 거 하나로 구하면 돼요. 답은 어차피 구하는 과정에서 두 개 튀어나오니까. 자, 풀어볼게요. 얘가 말한 직선 마찬가지 이해하기 편하게 그려. 직선은 쌤은 보통 각의 이등분선은 저렇게 그리는 편인데 직선 하나 있어. 얘가 x 플러스 2y 더하기 1 합시다. 내가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자세히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자세히 그리는 건 문제가 아직 안 풀릴 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립시다.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년 두 직선이 있습니다. 그죠? 나는 뭘 구하는 거야? 요 각을 2등분하는 얘의 방정식을 세워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난 저 노란색의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한 거죠. 이해했습니까? 자, 얘 어떻게 구하냐? 이건 자취의 방정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봐봐. 요 점을 x, y라 두겠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무수히많은 점 중에 하나를 알겠습니까? 자, 이 모든 점들의 특징이 뭐지? 여기서 어디까지 거리? 요까지 거리와 요까지 거리 뭐하다? 같다. 이걸 이용해야죠. 그죠? 자, 머리 뭐냐 봐. 요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를 이용할 거라고. 여기서 구해볼게요. 자, 점과 직선까지 거리 구합니다.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5분의 절대값 2점 대입. 그럼 식이 그대로 나오겠죠.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됐어요? 점과 직선의 거리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5분의 절대값 x 더하기 2y 더하기 1. 이랬어요? 요게 바로 자취야. 알겠죠? 정답. 자, 답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정리 좀 해야지. 양변 루트로 나누겠습니다. 자, 곱하겠습니다. 사라지죠? 절대값과 절대값이 같다는 풀면 어떻게 돼? 기억나? 야, 얘랑 얘가 같대. 뭔 소리야? 여기 속에 숨어있는 식은 두 개죠. 첫 번째, 저번에 얘기했죠. 안에 게 그냥 똑같거나. 이해돼? 또는 두 번째, 하나가 부호가 다르거나. 이랬습니까? 이 두 개가 정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넘겨서 정리하면 끝. 이해되겠어요? 알겠습니까? 뭔 말인지? 오케이? 네, 이렇게 미리 알겠죠? 체크. 요거 넘기면 다음 달 있을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각의 이등분선은 미니 봐봐. 미니는 그 나중에 따로 한번 정리해. 요 파트만 딱 해버렸어. 알겠죠? 뭐냐면 각의 이등분 성질은 요런 성질을 한다. 그러면 요 점에서 양쪽 직선까지 거리가 항상 똑같아. 네. 그걸 가지고 질문이 요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세워라 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직선 아무데나 그려놓고 이 문제에서 보여야 되니까 각의 이등분선 그으면 요 점에서 거리가 일정한 거라고 같을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고 점과 직선의 거리 구해서 푼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직선 두 개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넘기면 답은 있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기억니은 디귿 리그 중에 두 개가 답이 나올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 만드는 그 툴이 제일 중요하고요. 알겠죠? 거기에 이제 할당된 유형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문제인데 그 직선 구하는 문제인데 요 문제는 아까 그 점에서 한 점을 지난 직선까지 최대값 거리 문제는요. 약간 내신에 워낙 잘 나오는 공식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는 거의 뭐 반강제 암기 상태로 준비를 시킬 겁니다. 알겠죠? 근데 뭐 어쨌든 지금은 이 스토리를 이해하는 중요한 거니까. 알겠죠? 그렇게 구하는 게 그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틀을 잘 보면서 여러분이 꼭 공부해 보세요. 알겠죠? 이러면 큰 이단원인 직선이 끝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이렇게 끝나는 모든 이야기가 직선에 결부된 모든 이야기가 쌤이 싹 해드린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그 다음 단원인 원의 방정식을 그리는 법과 식을 세우는 법까지만 딱 나갈 겁니다. 왜냐면 자취의 방정식이 좀 연계된 개념이라서 알겠죠? 지금 딱 배우고 끊고 다음 시간에 제대로 원을 배우는 게 훨씬 이해가 편하기 때문에 알겠죠? 오늘 원을 살짝 발만 걸쳐놓을게요. 자, 이거 지우고 이제 3단원 원의 방정식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우리가 지금 도형의 방정식을 들어와서 첫 번째 점과 좌표를 배웠고요. 거기서는 공식을 많이 배웠습니다. 점의 표현법, 두 점 사이의 거리, 내분점 구하는 거, 중점, 무게중심 구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배웠고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 뭐 유형들도 많이 풀었죠. 직선 들어와서요. 직선을 세우는 법. 기울기와 점이 있으면 직선 세울 수 있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울기에 대한 요소가 많았죠. 뭐 두 점을 주는 경우, 그 다음에 x축을 양해하면 각을 주는 경우, 평행 또는 수직을 이용하는 경우 이런 것들 다룰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배운 게 뭐냐면 두 직선의 위치가 돼요. 두 직선을 주면 표준형으로 주면 기울기가 같은지 지난점이 같은지 즉 교차하는지 수직인 건지 평행한 건지 일치한 건지 확인할 수 있어야지. 알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유형도 좀 있었고 세 번째 테마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그건 공식 암기였죠. 알겠죠? 거기에 또 다른 뭐 문제가 있었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자취를 세우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크게 이제 넘어가서 도형의 방정식의 3단원 오늘은 이 원의 방정식을 배울 건데요. 이 공통수학2는 거의 대부분 다 그림 문제라서요. 즉 그래프 문제이기 때문에 함수 같은 거 어려워했던 친구들은 어려울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연습도 많이 하고 질문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선생님이 이제 여기 있는 그림을 그리는 모든 요소를 정리해 드릴 때는요. 체크 포인트를 정확히 잡아야 될 겁니다. 직선의 체크 포인트는요. 기울기가 점이었죠. 알겠죠? 기울기가 점만 아니면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식도 세울 수 있고 뭐 다 다룰 수 있잖아. 그죠? 자,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의 방정식을 배울 때 원의 체크 포인트도 딱 명확합니다. 얘는 뭐가 중요하냐? 중심과 반지. 그럼 너네가 원의 방정식을 세울 거야? 중심이 얼마인지, 반지름이 얼마인지 그것만 찾으면 돼. 우리가 왜 직선을 세울 거야? 기울기가 얼마인지, 어느 점을 지나는지 그러면 식 나오잖아. 그죠? 원은 중심과 반지름에 집중하면 돼. 알겠죠? 자, 그럼 원을 세우는 법을 배우긴 할 건데 그 첫 번째 일단은 뜻부터 배워야죠. 뜻. 여러분 원의 뜻이 뭔지 압니까? 뭘 원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뭘 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의 뜻 뭐야? 동그라미라고 뒤진다. 알겠죠? 원의 뜻이 뭐야? 구는 자식아 입체도형이잖아. 원이 아니잖아. 구와 원은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원의 뜻을 입체로 3차원으로 하면 구가 되는 거고요. 평면도형으로 하면 이제 2차원으로 하면은 원이 되는 거죠. 뭔데? 구와 원이 같은 뜻을 갖습니다. 구가 뭐고 원이 뭔데? 정확합니다. 알겠습니까? 저렇게 생각해야 돼. 알겠습니까? 우리 고딩이잖아. 알겠죠? 무슨 말이냐? 선생님 좀 더 수학적인 표현을 써드릴게. 알겠죠? 우리 태우이가 이제 일상적인 표현을 잘 얘기했으니까 선생님 한 점에서 거리가 다 같은 점들이 원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릴 때 이렇게 배웠을 거야. 구 마찬가지야. 한 점에서 모든 거리가 일정한 그 점을 모으면 이렇게 입체해서 모으면 구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네. 자, 이걸 좀 수학적인 표현 쓰면요. 한 정점에서 선생님 정점이 뭡니까? 여러분 수학에서는요 정점과 동점이라고 표현해요. 동점은 움직일 거고 이동하는 점. 그러니까 하나의 점이 아니라 정점은 고정된 하나의 점. 정해져 있는. 알겠습니까? 한 정점에서 일정한 거리. 잠깐만. 일정한 거리라는 것은 같은 거리라는 표현이 정확하겠다.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가 원의 뜻이에요. 알겠죠? 티어리 말하는 똑같은 거 얘기했죠?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똑같은 점들의 모임.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이제 수학적인 용어를 써서 푸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한 정점이라는 게 어디 있어? 얘가 뭐야? 중심이죠. 그죠? 중심으로부터 우리 어릴 때 왜 콤퍼스를 그리지 않나요? 중심을 그리지 않으셔?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가 뭔데? 반지름이죠. 그죠? 그러면 하나의 원이 딱 만들어지려면 중심이 어딘지 잡혀야지. 반지름이 얼마인지 줘야지. 그럼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중심 딱 찍고 콤파스로 싹 그으면 원이 나올 거 아니겠죠? 중심과 반지름은 알면 되겠죠. 자, 우리는 도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도형을 좌표에 올리는 걸 배우는 거야. 알겠죠? 그럼 우리 뭘 할 거냐? 우리는 원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원을 공부하는 건 중학교 때 했어. 알겠죠? 우리는 너네가 공부했던 원을 식으로 배우는 거야. 좌표에 올리는 게 고딩용 원인 거죠. 알겠죠? 그럼 우리 뭘 해야 돼?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야죠. 알겠습니까?
자, 이제 원의 방정식을 선생님 만들어 볼게요. 왜? 우리는 자취를 만들 줄 아니까 이제. 알겠습니까? 자, 내가 이제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나한테 원을 만들다 그러면 알려주긴 해야 될 거 아니야. 뭘 알려줘? 아,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반지름이 얼마인지 알려줘야지 내가 원을 세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중심을 A, B라 할게요. 알겠죠? 식을 세우는 거니까. 반지름 보통 뭐라고 표현해요? 반지름 어떤 문자 씁니까 보통? 반지름 R을 많이 쓰죠. 중학교 많이 안 들어봤어? 반지름은 R을 많이 씁니다. 문자가 있죠? 자, 반지름은 R이고 중심이 A, B인 원의 방정식을 내가 세워보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그림을 그릴게요.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중심 좌표가 A, B고요. 반지름 아무 때나 표현하자 이렇게. R은 원인 거야. 됐어요? 나는 봐봐. X축과 Y축이 있는 좌표를 위해 요 무수히 많은 점들의 특징을 가지고 식을 세울 생각인 거야.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자치 만드는 거 배웠죠? 진행해 볼게요. 자, 구하고자 하는 무수히 많은 점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한 점 잡아. 요 점. X, Y 갈게. 그죠? 됐습니까? 난 저 점 X, Y의 관계식을 세우고 싶어. 이해됐습니까? 얘가 나한테 준 성질이 뭐지? 여기 있는 모든 X, Y가 갖고 있는 공통적 성질이 뭐야? 중심까지 거리가 얼마다? R과 같다라는 거죠. 이래서요. 그걸로 식을 세우면 돼. 식 세울게요. 자, 거리 구하면 루트 x-a 제곱 더하기 y-b 제곱. 이거 맞죠? 그죠?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저 점까지 거리가 얼마다? R이 된다는 거잖아. 이래서요. 요게 원의 방정식입니다. 알겠습니까? 관계식 나왔잖아. 근데 이 루트 때문에 보기가 좀 안 좋지 않죠? 양변 제곱하겠습니다.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우리는 요 식을 외워둘 거예요. 오케이? 이거 우리가 만든 거야, 그죠? 저렇게 생긴 원은 얘를 만족하겠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요게 바로 원의 방정식입니다. 오케이? 이해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만들 때마다 이 짓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죠? 우리 지금도 직선도 야, 기울기가 3이야. 1,4를 지나. 그러면 공식처럼 외워놨잖아. y는 3, x-는 외워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얘를 외웁시다. 알겠죠? 어떻게 외우냐? 중심과 반전이 포인트니까 봐봐. 여기를 보면 뭘 알 수 있어? 중심을 알 수 있어. 그죠?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A, B면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에서 뭘 알 수 있어? 반지름을 알 수 있어. 반지름이 얼마인데? 여기 루트 씌우는 R이야. 이래서 이건 이제 외워둡시다. 왜? 매번 이렇게 세울 수 없으니까. 알겠어요? 자, 내가 문제 내볼게. 봐봐. 그럼 이제 앞으로 이런 게 가능한 거야. 잘 봐. 중심이 1,2고 반지름이 3인 원. 이 원의 방정식을 세워봐. 이제 나왔어. 그죠?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외웠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오면서 헷갈리면 x 뭐라고 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얼마다? 9다. 정답. 알겠습니까? 야, 이거 그려봐. 그리는 거 어렵지 않아. 중심과 반지름만 있으면 돼. 자, 중심 좌표 얼마야? 1,2입니다. 중심. 그죠? 반지름이 얼마야? 3이잖아. 3이 봐봐. 3이면 얘가 여기까지가 2니까 미친 거 알겠지? 그죠? 지름이 대충. 여기 위에도 3가만 있는 거 알거 아니야? 그쵸? 좀 사실적으로 그리면 여기도 3가만 있으면 되겠지? 대충 뭐 이렇게 무색이죠. 알겠습니까?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반지름 3이었죠. 그릴 수도 있고요. 식을 세울 수도 있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중심 좌표가 0,-2고 반지름이 뭐 2입니다. 식이 어떻게 되겠어? x제곱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 플러스 2제곱은 4가 되겠죠. 됐습니까? 야, 그리래. 중심 반지름이 있습니다. 그리래. 그려볼게요. x 구할 수 있어. 0,-1가 될 수 있어. 중심. 그죠? 반지름이 2면 여기서 접하겠네.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럴 수 있겠죠.
됐어요? 오케이. 원은 그렇지 중심과 반지름만 있으면 된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그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반대로 식을 보고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3이 됩니다. 어떤 원이야? 중심이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2고요. 반지름이 루트 3이 원인 거죠. 알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다룰 거야. 그래서 여기 26페이지 보시면 이제 요것만 가지고 푸는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야. 봐봐. 26페이지입니다. 해보세요. 166번 한번 해볼게. 166번입니다.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원의 중심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하고 나온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 원이 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y 더하기 8은 0이다 하고 나왔네요. 그죠? 야, 식을 이렇게 쓰면 이게 중심 반지름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지.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냅두시고요. 그래서 잘 봐. y제곱 마이너스 6y 냅두시고 상수하면 헷갈리니까 넘겨야겠다. 마이너스 8. 위에랑 아래 같은 식 맞죠? 자, 완전 제곱식 만들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는 여기 얼마 필요해? 더하기 1 필요하죠? 이 절반 제곱, 반의 제곱, 그죠? 여기 얼마 필요해? 9 필요하죠? 그럼 좌변에 얼마 더했어? 10 더했죠? 여기 10 더해야지. 같은 식이죠? 정리합시다.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얼마다? 2다. 알겠습니까? 아하. 중심좌표 얼마야? 1,3. 반지름 얼마야? 루트 2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여러분들이 구해낼 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체크됐습니까? 오케이? 자, 하나만 풀고 마무리할게요. 174번입니다. 174. 174입니다. 지금까지 쌤이 이제 여러분께 습관처럼 잡아놓고 했던 그런 해석들을 딱 할 줄 알아야 돼. 174 볼게요. 174입니다. 중심이, 자, 중심 중요한 거야. 중심이 얘 위에 있고, 스톱! 어떻게 해야 돼? 중심이 얘 위에 있대. 어떻게 해야 돼? 여기까지 읽었어. 어떻게 할 거야? 중심 좌표를 뭐라고 놓을 거야? A, 2A 마이너스. 습관되어 있냐고. 그래서 넘어가지 마. 어려워져. 네가 수학을 잘해? 네 알아서 풀어. 상관없잖아. 그죠? 다 읽고 본인 판단 풀면 되잖아. 알겠죠? 아직 그게 안 되잖아. 철저하게 할 걸 열심히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쉬워진다고. 알겠죠? 자, 중심이 얘 위에 있고 이렇게 적었어. 그런 다음에 두 점 1,4와 3,2를 지나는 원의 중심좌표와 반지름을 구하래요. 알겠습니까? 오, 잠깐만요. 지금 얘는 아까처럼 단순하게 중심좌표와 반지름을 준 건 아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식을 세워. 중심은 나와 있으니까. 야, 반지름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잖아. 그럼 필요하잖아. 뭐라 놓을 거야? 반지름. B도 괜찮고요. 보통은 R을 안 씁니다. 문제 B를 쓰고 있어요. 알겠죠? 가볼게요. 자, 문제에서 중심좌표 A, B래요. 알겠죠? 그건 뭐 나중에 쓰면 돼요. 자, 중심은 잡았고 반지름은 모르니까 R로 나왔어. 그럼 너네 원의 방정식 세울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 X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A야. 마이너스 2A 더하기 되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게 원인데 얘와 얘를 지난데 뭐 하는 얘기야? 대입하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구할 게 A와 R 두 개 구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저기 있네. 답 나오겠지. 알겠습니까? 해볼게요. 자, 1번, 2번 대입해볼게요. 2번. 산수 길어집니다. 2차식들이잖아. 자, 1을 집어넣어버리면 봐봐요. 첫 번째 1번. 1-A의 제곱이나 A-1의 제곱을 갖습니다. 이렇게 쓸게요. 알겠죠? 4를 집어넣어버리면 요거 5-2A죠? 2A-5가 편해요. 알겠습니다. 힌트 한 개. 그래서 두 번째, 정리 잘해라. 산수 길어진다. 3,1, 3-A나 A-3이 같은 거고요. 더하기 2 넣어버리면 3-2A나 2A-3이나 똑같습니다. 알죠? 됐어요? 오케이? 문자 두 개씩 두 개야. 열려볼게요. 자, 위에 정리하면 봐봐. A제곱, 4A제곱, 5A제곱.
이상하면 쉽게 풀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2a. 내가 빨리 할게. 마이너스 12a 상수항 1, 25, 26은 알죠? 밑에 겁니다. a제곱, 2a제곱, 5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18a 9 더하기 9, 18 알죠? 열리 갑시다. 주식을 어떻게 하면 되겠니? 모양 봐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주식을 네. 빼면 되죠. 그렇죠? 다 날아가잖아. 알겠습니까? 아니 여기 뭐 집어넣어도 되고 빼면 날아가. 빼면 6a 빼면 이거는 8이냐? 8 인정한 0 a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네요. 아 그지 같네요. 알겠습니까? 아, 이거 집어넣어버리면 해줄게요. 마이너스 3분의 4를 지금 당황했어. 지금 산수이 그렇게 나온다고? 잠깐만요. 다시 들었냐? 마이너스 6 잘했는데 9, 9, 18 그죠? 잠깐만요. 끝나 보죠. 주관식이 여기 넣게 여기 넣든 여기 넣어도 됩니다. 여기 넣을게요. 여기 넣지. 여기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4는요. 짜증나.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분의 13 제곱하면 9분의 169 14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4는 마이너스 3분의 8 혹시 이제 이상한 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17 9분의 17 289입니까? 맞나? 9분의 상수할게요. 289에다가 169 뭐하면 8 올라가면 5 3 4 4 5 8 약분도 안 되네. 반지름을 붙이시면 돼요. 3분의 4 5 8 이상한데? 2 잠깐만요. 안 나오면 모르겠다. 이게 R제곱이거든요? 산수 잘못했나? 답이 7이래요. 7이라고요? 네. A 더하기 B. 잠깐만요. A가 A면 가만 보세요. 2A 마이너스니까 2A 한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12 B 둘 더하면 마이너스 3분의 15 3분의 15 마이너스 5네. A 더하기 B가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5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네. 아닌데? 답이 7이라고요? 네. 12가 나와야 되네 얘가. 5, 40 이상한데? 잠깐만요. A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9 14 13 제곱 160 맞죠? 아닌가? 9 13 1 9 3분의 9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4의 2배 8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339 17 9분의 17의 제곱 8 맞는데 17에 49 7은 7 7은 289 289 더하기 169 얘가 지금 아예 정리되거든요. A만 하는 거야. 더하면 8 1 올라가면 14 15 1 올라가면 4 5 8 이상하네요. 9분의 4 5 8 짝도 안 되는데 나 뭘 잡은 거지? 1,4 3분의 7을 조심 오호호 잠시만요 여러분 2a 마이너스 a는 2a 마이너스 있는데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2 요건 이상한 거 같습니다. 26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2 18a 이거는 8 a
네, 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3. 일단 뭐, 네, 이 답이 이상한 것 같으니까 r 제곱이 쓸 얘기가 나오는데 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먼저 해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8, 3분의 8, 11. 네, 오케이. 여기 뭐, 이제 루트 점을 걸고 하죠. 그러면 3분의 7의 제곱. 잠깐만요. 뭐 상관없네. 3분의 7의 제곱. 3분의 이거랑 맞네요. 3분의 13. 2하면 2분의 6. 뭐지? 잠시만요, 여러분. 반드시 풀어보면요. 3에서 빼면 3분의 10. 9분의 169가 맞는데, 여기서 빼면 3분의 17 맞는데. 여기 이상해요. 답이 이건데, 알겠죠? 선생님 4번 풀었습니다. 아무튼 뭐 답이 맞는데, 답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알겠죠? 시간 됐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알겠죠? 일체사는 그냥 답을 적어놓으세요. A가 마이너스 3분의 4, B는 마이너스 3분의 11, R 제곱이 9분의 458이네요. 적어놓고 그냥 이걸로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알겠죠? 사서 너무 적었다. 알겠죠? 뭔가 어딘가 100가지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타이 미스가 있는데 잡히지 않으니까.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그 숙제는 원방은 이 식 세우는 것만 연습하면 되기 때문에 오늘 숙제는 잠깐만요. 139번부터 한글씨 했구나. 143번부터 오늘 유형 정리한 싹 푸시고 174까지만 풀어보세요. 174. 아무튼 엄마가 한 페이지만. 알겠죠? 원을 세우는 것만 딱 연습해오면 돼. 알겠죠?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